여러분, 사주학에서는 두 부부의 사주를 결합하여 재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돈 문제로 고생을 하게 되고, 또 관성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직업이나 가정의 문제로 고생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학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풍수에서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바꾸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풍수는 생활이라고 하시면서 5가지 중요한 지침은 늘 지키며 사셨습니다. 하여 그분들은 수백 년 동안이나 부를 이어가며 사실 수 있었고 말이죠. 여러분,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적인 재벌들이 그들만의 반드시 지키는 습관이 있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거예요. 네, 자연의 기운은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야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풍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들의 생활 습관이 바로 풍수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들은 반드시 소중하게 다루시고 또 아끼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것들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있기에 그러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에 책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책은 절대 무릎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 예전 우리 조상님들의 가구들을 보면 절대 제일 아래 칸에는 책을 넣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 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집, 또 책이 함부로 다뤄지고 있는 집, 또 책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그러한 집은 절대 번영운이나 성취운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절대 책을 두지 마세요. 또 책이 책꽂이나 책상 등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책이 서가나 책꽂이에 잘 꽂혀져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여러분, 이 책은 바로 번영운과 성취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풍수 도구이며 또한 원래는 무엇보다 중요한 풍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어쩌면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모든 성취와 번영을 이룬 사람들의 집에 이 책이 많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의 양이 바로 여러분의 성취와 번영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의미죠. 여러분, 자녀들의 취업 문제로 어려워하고 계시나요? 그럼 배우자분이나 또 여러분이 진급이 안 되거나 직장에서의 성취 문제로 늘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네, 이러다면 분명 여러분은 책을 함부로 다루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치세요. 그러면 반드시 머지않아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자나 양말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혹시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혹시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지금 여러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사람 간의 문제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가족들의 모자와 양말 상태를 잘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분명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채로 함부로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는 항상 늘 높은 곳에 걸어두시고 또 양말이나 여성분들의 스타킹 종류는 무조건 옷장의 서랍 안에 차곡차곡 넣어서 정리를 잘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이 양말은 책과 더불어 양기가 가장 강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으며 또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인 동짓날에 버선을 선물하여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동지 할애를 하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기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음양이 서로 소통하여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 즉 많은 사람들과 원활하게 잘 교류하여 멋진 인복을 얻으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지갑이나 구두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물건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네, 굳이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풍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지갑이 또 구두가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풍수 소품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갑은 무조건 소중히 다루시고 절대 아무 것이나 많이 넣어 빵빵하게 만들지 마세요. 물론 이는 여성분들의 가방 역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적게 넣으시려고 하세요. 네, 그래야 비어있는 양만큼 그곳에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발은 항상 잘 닦으세요. 절대 누구이든 더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신발과 지갑, 또 가방이 더럽다는 것, 그리고 혼란스럽다는 것은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간혹 지갑의 색상이나 모양에 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그 안이 얼마나 깔끔하게 또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며, 이 신발 역시도 상대에게 이 사람 아주 단정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가족분들의 속옷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절대 가족분들의 속옷을 걸레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속옷을 절대 함부로 아무렇게나 보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옷은 버릴 때도 일정한 형식을 가져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속옷이 함부로 취급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아래에 서게 되며, 또한 절대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풍수학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 번영한 사람은 항상 속옷도 다려서 입습니다. 또한 그들은 늘 속옷도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합니다. 네, 절대 늘어진 속옷, 변형된 속옷, 또 색이 바랜 속옷을 입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신감이며 자존감입니다. 항상 타인들에게 늘 당당한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가족분들의 수저나 그릇 세트를 반드시 살펴보세요. 여러분, 수저나 식기류는 바로 식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동양에서는 식복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먹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식복은 바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평생을 건강하게 산다는 복이며, 또 이것을 해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식기나 수저류의 불편함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저 무겁고 불편하고 닦기도 힘든 유기그릇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마 한 번이라도 이 유기그릇에 밥을 담아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들은 다루기 쉽고 가벼운 사기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평생 대우받고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가족들의 그릇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수저 세트가 항상 정갈하고 깨끗한지는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늘 자신이 대우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가족들은 또 여러분에게 그런 존경과 대우를 줄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꼭 한 가지, 절대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는 숟가락을 엎어두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는 불행을 부르는 행동이며 풍수에서는 절대적으로 금기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풍수에서 말하는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최소한의 사회이며 또 서로 혈연으로 뭉쳐진 한 몸과 같은 거예요. 네, 이곳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절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모든 운은 바로 이곳에서 서로 대우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 이야기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